안녕하세요. 아파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파천님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딱 집어서 네네네. 이제 6개월 뒤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라는 저희가 썸네일로 시작을 했는데요. 아, 네네. 요즘 보유세 등 뭐 세금 증세로 분위기가 아주 지금 뒤숭숭해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럼 우리 아파트님께서 보는 요즘 시장은 어떻고 음. 이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돌려 말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6개월 뒤는 어떻게 되실지 예. 한번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아파트님의 조언을 받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가 제가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조금 돌려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조금 그러면 돌려서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쓰나 바랍니다. 돌려서 말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직설적으로 결론적부터. 아, 근데 지금 이제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너무 요즘 말이 많죠, 사실. 아,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세무사님들도 다시 요 앞에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양도세에 대한 어떤 세무사들이 양도세에 대한 상담을 포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와, 그 정도로. 예,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세법들이 여러 가지 네. 규정에 붙이게 뭐 여러 가지들을 다 막 가지치기 하는 식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아. 너무 복잡해가지고 정말 복잡했나 보군요. 그래서 예, 양도세에 대한 그 상담은 사절하겠다라고 아예 공고를 한 적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지금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세법이 복잡해집니다. 보유세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뭐 이제는 한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조차 거주하지 않는 한 채 또는 거주하지만 너무 고가 주택을 보유해서 시세 차익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세금들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해졌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세금의 종류나 가지가 여러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뭐 세무사님들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우리 상담을 안 하겠다 할 정도인데 일반 분들은 그 계산이 잘 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겠죠. 예,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뭐 대충 답은 남아 있어요. 굉장히 큰 고가 주택 30억 이상 이런 것들은 세금이 많이 보유세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각을 했을 때 내는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 다시 말하면 양도소득세죠. 그렇죠. 양도소득세 부분도 공제해주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80%까지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실거주하지 않고 뭐 그다음에 굉장히 고가 주택이고 이럴 때는 그런 혜택을 많이 축소를 해버리겠다라는 게 요점입니다. 아, 투기로 보는군요. 예.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영향이 되냐? 우리 사회자님과 뭐 일반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저희의 일은 아니죠. 부자분들의 일이시죠. 강남에 계시는 네. 몇십억짜리를 갖고 계시는. 근데 억울하시죠 그분들도. 왜냐면 예전에 몇십 년 동안 신혼부부 때 약간 젊은 시절에 고생해가지고 집장만 참 어렵게 했는데 그걸 쭉 이렇게 보유하면서 이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몇 억짜리가 몇십억이 돼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경우들이 또 강남에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래도 뭐 한 몇십억 정도 되면 그 정도 세금 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또 그건 또 막상 또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그렇죠. 고령층일수록 현금 소득은 많이 없는 편이고 이렇게 자산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렇게 현금에 대해서 굉장히 경색 현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이제 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점점 말라가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부동산을 이제 처분을 해서 뭔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아직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네. 여러 가지 힌트를 줬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조세 저항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말 한마디에 파급력이 예. 너무 커지니까 사실상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고액자산가 30억 40억 이상 되는 고액자산가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상황으로 흐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곧바로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한 15억에서 20억, 25억 정도 그 사이에 되는 아파트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중에서도 한 20억 사이즈, 25억 사이즈 이런 그 이하의 물건들이 이제 요즘 이제 다시 나오고 있죠. 예전에 똘똘한 한 채라고 했죠. 그렇죠. 예, 지금은 약간
덜 똘똘한 한 채. 아, 덜 똘똘한 채군요. 네, 누군가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 기사 보시면 덜 똘똘한 한 채란 표현을 많이 들을 거예요. 똘똘한 한 채, 뭐 50억짜리, 60억짜리, 40억짜리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좀 덜 똘똘한 한 채. 아, 덜 한 똘똘해졌군요. 20억짜리. 아, 이제 20억짜리가 네. 요 정도 물건들이 네. 굉장히 지금 힌트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조세 그 규정에 의해서 보면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시켜 보면 이게 메리트 있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세금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아. 예,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이렇게 절세하면서 투자의 어떤 기회는 또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와. 사이즈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틈이 또 생겼네요. 예, 시장은 참 빠르고도 틀림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유리병에 자갈을 이렇게 넣어놓고 위에서 물을 따르면 그 자갈 틈과 틈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모래를 가득 채우면 물이 더 못 스며들겠지 하지만 모래를 채워놔도 귀신같이 기가 막히게 물은 또 밑으로 스며들죠. 예. 그 빈틈을 찾아서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쵸. 시장의 자금 흐름이나 투자 수요나 요즘엔 투자라는 말조차 꺼내기도 쉽지 않은 좀 불편한 시절이지만 어쨌든 현금 유동성이나 자금의 흐름들은 그렇게 그 틈만 있으면 찾아서 흘러갑니다. 예. 그렇죠. 예, 아주 즉각적이고도 민감하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예. 참 시장은 참 살아있는 거, 살아 움직이네요. 맞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네. 기가 막히게 그렇게 찾아가죠. 예, 그래서 어떤 세법이 나오고 또 어떤 규제책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또 어떤 또 시장은 또 기회를 찾아서 움직이는 생물처럼 이렇게 찾아 움직이게 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덜 똘똘한 한 채가 아마 지금 각각 맞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즘 이제 갈수록 지금 그 사회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이제는 제가 연초에 글을 한번 잠깐 쓸 때도 뭐 여러 가지 규제책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뭐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전월세 품귀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전세값 상승, 월세 상승, 그 다음에 전세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네. 그런 말을 해서 그것들은 서민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연초와 연말에 어떤 여론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것이고 심지어는 이게 이번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지금 이 문제가 계속해서 약간 해결이 그렇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 계속 올라오는 게 부동산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그래서 뭐 닭공이라고 표현하나요? 닥치고 공급 뭐 맞아요. 이런 표현도 썼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네. 풀 수 있는 조항들은 다 풀어가지고 공급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에 이야기도 했고 또 최근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중공업 지역을 이렇게 주거지로 변경시켜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공급은 참 더디고도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근데 이 현실 속에서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6개월 후에 시장 예측에 대해서 금방 사회자님 물어보셨는데 아마 지금보다 여론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왜냐? 그렇군요. 전월세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전세 품귀 그다음에 그렇다 보면은 전월세 품귀 전월세값 그러다 보면 급등 그것이 곧 또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전세 난민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제 네. 친구들도 지금 전셋집 못 구하면 밀려나야 돼요. 전셋집 예. 못 구해서 계속 지방으로 밀려가더라고요. 예,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도 내가 낼 수 있는 월세의 한계가 있을 건데 네. 거기에서 벗어나서 너무 많은 월세를 부담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한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여론이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돼서 아마 6개월 뒤에는 그런 현상들이 더 심화가 되고 참 공급은 더딘데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보유세라든지 이런 세금에 대한 증세라든지 세금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은 지금 이 전월세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별로 상관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전혀 상관은 없던 부분이긴 하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복잡한 상황이군요. 그래서 아주 그냥 세게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전월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지금 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하고 또 대통령 정부나 청와대나 지금 여당하고의 어떤 의견도 그래서 갈리고 있고 서울시장은 즉각적이고도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문을 예. 두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럼 6개월 뒤에는 아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전월세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전월세 가격은 더 오를 것이고 전월세 가격 때문에 자극이 일어나서 매매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은 더 생길 것이고 물론 이런 아까 그 규제책 때문에 세금 올리는 부분 때문에 아주 고가 주택 이런 것들은 조금 시장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물건들은 그리고 특히 지방으로 내려와서 광역시급의 일부 물건들은 아마 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내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계속 오르기를 바랄 거고 그렇죠. 이 집이 없는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져서 좀 저렴하게 내 집을 살겠다 네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실제 시장을 봤을 때는 사실 정부에서는 집값을 떨어뜨려 주겠다라고 해서 물심양면 노력을 해보려고 하지만 시장은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래 물이 스며들듯이 예. 정말 오히려 뜨거운 감자가 되듯이 더 붉어지고 쉽지 않은 시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 예.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목해야 할 아파트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서울시장은 이미 예. 뭐 투자적인 부분이나 내가 정말 살겠다 똘똘한 한 채, 덜 똘똘한 한 채든 정말 급하게 사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이미 투자처나 대출 규제가 막히기 전에 어느 정도 체결이 마무리됐다란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 돈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며들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런 돈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스며들 텐데 혹시 다른 지역에 혹시 주목해야 될 아파트나 지역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서 투자의 기회까지도 또 포착을 할 수가 있느냐. 역시 다르십니다. 그런 네. 질문이신 것 같은데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항상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반대급부가 생기고 또 그 반대급부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 또 다른 쪽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분명히 있죠. 분명히 투자의 기회가 네. 있고 네. 사회자님 서울은 이제 많이 오른 것 같고 다른 지방은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도 아직도 기회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들이 지금 먼저 올랐던 곳들 다시 말하면 A급지, B급지, 상급지, 중급지 뭐 이런 지역들보다는 못한 지역이죠 당연히. 예. 그런 지역들은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 너무 무섭겠죠, 투자하기도. 투자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지역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와 실거주를 겸해서 뭐 다 같이 말씀드리고 가격 상승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서울의 예를 들어서 C급지 중에서도 아직 기회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항상 A급지가 올라가면은 뭐 B급지, C급지도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하의 너무 안 좋은 물건까지 손을 댈 필요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서울도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제는 그리고 광역시 정도에서는 둘러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서울의 강남이 좋고 뭐 목동 같은데 마용성 이런 곳들이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다고 해서 거기를 다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금의 여력들이 그렇죠. 한 번 하면 개털이죠. 한 번을 할 수도 없고 할 수는 없죠. 예. 일반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억씩, 50억씩, 뭐 20억씩 준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하지만 일반 보통 분들 기준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알고는 있으나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결국엔 나하고 다른 이야기. 그렇죠. 다른 세계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보편 타당한 일반적인 수준에서 지금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금 규모가 우리가 전에 맨 처음에 찍었던 신혼부부 뭐 예산 뭐 1, 2억 가지고 하는 그렇게 신혼부부가 첫 집 마련하는 그런 형태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유자금 뭐 한 2억, 3억 또는 한 4, 5억 정도 이런 정도 사이즈에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한 2,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의미에서 서울 C급지 지역을 또 언급을 한 거예요. 또. 아.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급이나 각 지방의 주요 도시로 내려오면 그런 곳에서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쉽게 조금 고르는 법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네.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네,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조금 손품을 팔고 발품을 팔아보시면 네. 작년, 재작년과 아마 시장이 많이 달라져 있는 걸 목격하실 수가 있는데 뭐가 가장 크게 달라져 있느냐? 예전에 그 아파트 1로 1000세대짜리 아파트 가서 전세나 임대를 알아보면 전세 매물들이 보통 10개에서 20개 나와 있는 경우를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요즘 알아보면 어떻게 되죠? 한두 개? 5개, 3개, 이제는 줄어들어가지고 한두 개. 네, 거의 없더라고요. 한두 개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은 아예 없는 지역도 있어요. 예. 요런 지역들이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물이 품귀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 가보면 아직 매매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았고 또는 매매 물건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소강 상태네. 예, 그렇지만 전세는 예전에 10개, 20개 있던 지역들이 3개 또는 1개 뭐 이렇게 매물이 굉장히 귀해지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들 중에 아직은 그 지방 광역시 중에서는 C급까지는 절대 내려가시면 안 되고 A급지나 B급지에서 그런 곳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주식도 예. 1등주, 2등주, 3등주가 있듯이 예. 각 그렇죠. 지역의 1등을 찾아라. 예. 뭐 부산으로 가면 해수동, 뭐 저기 또 대구 같은 데 가면 수성구 같은 데가 또 유명한 수성구가 곳이잖아요. 엄청 유명하죠. 예. 인천 같은 데 가면 또 뭐 부평이나 연수구 뭐 이런 데가 연수구 요즘에 뜨더라고요. 뭐 이런 데 네. 송도 같은 데도 굉장히 유명한 네. 곳인데 송도는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많아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각 지역의 유명한 곳들 A급지들 중에서 또는 조금 자금 여력이 안 되시면 마찬가지 강남 아까 우리가 언급했지만 강남에 좋은 곳인 줄은 누구나 알지만 자금 여력이 안 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광역시 중에서도 만만치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 몇십억씩 하잖아요. 그렇죠? 못 들어가죠. 자금 여유가 안 되시니까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B급지에 가셔서 내 자금 상황과 맞고 이제 중신축 정도 되더라도 아까 그런 흐름을 보이는 곳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매물이 전세 매물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면서 예. 이제 입지도 좋은 곳들 위주. 맞습니다. 그 학군도 끼고 있고 네. 예, 학군 끼고 있으면서 전세 매물이 마르고 있는 곳들인데 아직 매매가가 이제 아직 움직이지 않았거나 소강 살짝 상태. 고개를 들었거나 아마 그런 곳들이면 살짝 고개를 들었던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 뭐 또 한 2, 3천만 원, 1, 2천만 원 뭐 또는 한 3, 4천만 원 오른 거는 뭐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이즈가 지금 현재 가격이 4억, 5억, 6억인데 작년 가격보다는 그래도 여기도 또 한 3천만 원 올랐네?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전세 매물들이 한 10개, 20개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분명히 한두 개 있거나 없거나 뭐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곳을 사놓으십시오. 그런 것들을 실거주로 사놓던 뭐 투자를 하라고까지는 제가 요즘에 네. 최근의 분위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네, 드리겠어요. 큰일 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제가 답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가격이 상승할 만한 요인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에 그리고 전조 증상이 전세값이 뭐 똑같습니다.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전세값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아마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매매가하고의 전세가하고의 갭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런 현상을 먼저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나중에 어떤 시기가 되면 투자의 성과가 아마 나타날 수도 있고 실거주로 샀는데 기왕이면은 또 그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실거주 샀는데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게 좋겠습니까? 올라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의 집을 보유하거나 주식을 산 사람들의 마음은 올라가는 게 좋죠. 항상 상상을 좋아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금방 말씀드린 팁을 가지고 물건 한번 골라 보시면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90% 이상 좋은 성과가 아마 나올 겁니다. 예. 오늘 정말 핵심 예. 알맹이만 딱 심플하게 알려주셔서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 예.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예. 멋지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